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9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요즘 국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생양아치들의 집합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등등 이들의 고함과 호통, 무식한 억지, 궤변들을 보면 절로 짜증이 올라오죠. 이들이 벌이는 1년의 입법 폭주, 사법부 흔들기, 검찰청 폐지,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장 압박까지 이 모든 행태들은 윤석열에 미친 계엄만큼이나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이 헌법 질서 안에서 진압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행태도 진압되어야 마땅하겠죠.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죠. 처음엔 유튜브에서 확인도 없이 가져온 저질, 거짓 음모론과 같은 4인 회동설로 대법원장 물러나라 압박했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자 청문회를 기습적으로 통과시켜서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한다.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그것도 특정 재판과 관련해서 묻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에 지금 청부 수사를 맡기겠다. 이런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수사 범위를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봐. 지금 이걸 공수처에 맡길 태세인데, 자, 막 나가는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는 어제 또다시 정청래다운 막말을 쏟아냈죠.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어따 대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하느냐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쏟아졌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이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언론이 살아있어서 민주당의 이런 횡포가 견제는 되고 있는데 정말 막 나가는 수준이죠. 자, 개혁신당의 논평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 대변인의 논평인데 제목이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갈아치워지게 될 겁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보시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다시 몰아세웠습니다. 권력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사법부 수장을 갈아치우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정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들을 거론하며 국민이 다 갈아치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였습니다. 국민의 주권 행위였지 정당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웠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발언입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지 뭔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력을 휘둘러서 대통령을 갈아치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갈아치웠다라고 하는 이 정청래의 정말 막대먹은 발언에 얼마나 그 오만함이 깔려 있는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계속 보시면 민주당식의 갈아치우기 정치는 결국 자기 당 대통령인 이재명까지 집어삼킬 자가당착의 길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확인도 되지 않은 회동설을 빌미로 대법원장을 흔들며 초유의 청문회를 강행하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출 권력을 내세운 독선이며 권력의 오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경고합니다.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갈아치울 것입니다. 즉 말이 씨가 된다고 아니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면 또다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또 갈아치우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말조심해야 되는데 말이 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무리 민주당이 이 대법원장을 흔들려고 하지만 흔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워낙에
이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죠. 이 정청래 따위, 이 정치인들의 어떤 살아온 그 궤적과는 완전히 이 살아온 결이 다른 분인데 정말 청빈한 선비의 삶이 체화된 분이다. 이런 평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직전 대법원장 후보가 정말 초유의 이 임명동의안 부결로 물러났었는데 그 다음에 임명되었던 이 조희대 당시 대법원장 후보는 여야가 거의 막론하고 아주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만큼 평판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해서 일해왔던 분이시고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워낙 존경하다 보니 이 결혼식 주례도 많이 부탁한 모양인데 결혼식 주례 서고 나서 어떤 사례를 하려고 해도 선물을 하려고 해도 일제히 다 거절해 왔던,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조심하게 살아온 분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뉴스 따위로 흔들려고 한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민주당은 30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탄핵까지 가겠다. 이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와 별개로 또 공수처법까지 개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조희대의 모든 것 주변을 탈탈 털어봐. 이거 완전히 청부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이런 심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의 막 나가는 이런 모든 행태들이 근본적으로 삼권 분립을 흔들고 있고 이 대법원장을 흔들므로써 정말 우리나라 이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죠. 사법부는 우리나라 모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아닙니까? 자, 며칠 전 중앙일보에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는데 서울대 강원택 정치학과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제목 보시면 남의 일이 아니게 된 민주주의 퇴행 위험. 지금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인데 여기에 흥미로운 대목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이런 퇴행적인 행보가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와 같은 이런 나라, 쿠데타가 일어났던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우려가 드는 까닭은 세계 여러 곳에서 민주주의 퇴행을 겪은 나라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놀랄 만큼 비슷한 특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자, 민주주의가 퇴행한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보다 사법부에 대한 공세다. 한 정당이 선거를 통해 의회 내 압도적 의석과 강력한 행정 권력을 장악하면 그 힘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 이런 공세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늘리고 그 늘어난 그만큼을 자기 편으로 임명하는 방식, 그리고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신뢰 하락을 명분으로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변경해서 별도의 법원을 만들거나 판사의 임명이나 평가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나타난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과 똑같죠. 이는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를 비롯한 민주주의가 퇴행한 많은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자,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비판, 기존 법원을 우회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 대법관 증언과 정당 추천 인사에 의한 판사, 평가 추진 등이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모두 이들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이들 정권은 실패한 쿠데타나 경제, 안보상의 심각한 위기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 또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노골적 억압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 등의 방식으로 언론을 규제하려는 방안까지도 비슷하다. 과거의 민주주의는 군부 쿠데타나 대중 폭동과 같은 격렬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 붕괴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몰락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쓴 레비츠키와 지블렛의 표현대로 점진적으로 감지하기 힘들게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만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사법부를 자기 편에 유리하게 재편하겠다는 민주당의 시도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을 진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태들도 이러한 시도들도 진압되어야겠죠.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